안녕하세요. 법무사법인 기린의 전영기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차 간소화 중에서 5번째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심의 부분은 도정법 50조 2에서 이렇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50조 2에 보면은 지난 23년도 7월 18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행은 올해 1월 19일 날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특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 그 다음에 경관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 도시군관리계획사항, 교통평가, 환경평가, 이런 것들로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왜 또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를 살펴보시면요. 이 규정은 지난 서울시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사실 그 전에도 서울시는 통합심의를 하자고 했고 자기 나름대로 진행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 그날 바로 통합심의 개선상 24년도 1월 19일 날 이렇게 해서 사전 협의를 먼저 거쳐가지고 구청에서 시로 의뢰를 하면은 시가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개별로 심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조합 설립하고 나서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 교통평가, 건축심의, 환경평가 따로따로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통합심의는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통합심의상 그 밑에를 보시면 여기 따로따로 나눠져 있던 것을 건축, 경관, 교통, 환경, 교육, 정비계획까지 한꺼번에 심의를 신청을 해서 정비계획 사업시행 인가를 받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개정법에 맞춰서 심의 절차를 서울시는 재빠르게 개선했는데, 사실은 이는 서울시 주장을 국토부가 입법화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또 확대를 뭐로 하겠다는 것이냐? 여기 잘 보시면은 환경, 교육, 이런 평가만 되어 있는데, 재해 영향 평가하고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 부분이 협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23년도 10월 24일 날 주택 활성 공소화 방안에 따라서 국토부는 17개 시도하고 함께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협의회가 2024년도 7월 24일 날 88대책 나오기 전이죠. 협의회에서 통합심의 대상을 좀 확대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이 건의한 내용 중에서 환경 재해 영향 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 소방시설 협의, 아까 이렇게 성능 협의, 이 세 가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88대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것까지도 같이 합해서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 이건 당연히 도정법 50조 2를 개정하겠다, 이런 취지겠죠. 그리고 이 재해 영향평가, 여러분들 물론이나고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많이 당해보셔서 강남의 경우도 많이 피해를 보았고, 서울시는 그래서 재해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해가는 규칙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해 영향평가 부분은 무지하게 복잡해요. 1차 심의, 2차 심의 해가지고 막 섞여 있는데, 이것도 사업시행 인가 때 같이 통합을 해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방 성능 위주 설계, 이 부분도 여기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 소방 성능 위주 설계 그 대상도 사업시행 계획 인가에 한꺼번에 포함해서 통합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 소방 성능 위주 설계 심의 및 절차 방법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소방시설 등 성능 위주 설계 평가 및 운영 표준 가이드인데요. 소방청에서 나온 거. 건축 심의 전에 1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하게 되고, 이 절차가 여러 개가 있죠. 두 번째는 또
건축허가 신청 전 2단계 신고사항도 있고 여러 번 절차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그 의제 범위의 확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 설립 동의의 의제 확대라고 하듯이 사업 시행을 받으면은 다른 것도 같이 받는 것으로 하는 행정법상에서 집중효라고 표현하게 돼요. 절차를 간소화해서. 그런데 우리 도정법 57조를 보면은요,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가 되면은 다음 사항의 인허가 고시 공고가 있는 것을 본다는 의제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은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로 보여지고, 주택건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승인,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뭐 이런 것들, 건축협의, 뭐 기타 나머지 이 18개까지도 실질적으로 의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를 받으면은.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또 장애인 시설 등 협의를 추가로 의제하는데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쭉 규정들을 살펴봤어요.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특별건축구역을 통해서 통경축도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더 받고 커뮤니티를 설치를 하게 되죠. 얼마 전 서초구에서 준공됐는데 커뮤니티를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못 막게 하고 좀 시끄러웠던 게 있죠. 그게 이제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용적률은 받아놓고 나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는 이제 서초구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을 여기 저 3호에 보면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은 3호에 보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이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뭐 이런 것들만 의제 처리를 해놨는데, 이거 빨간 걸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돼요. 건축법 제69조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을 의제 주는 걸로 해주게 되면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시설 협의의 부분인데요. 이것은 조문을 내가 쭉 찾아봤어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57조에다 이 법률을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은 이 협의를 한 것으로 의제한다라고 해서, 여기 노인 복지시설을 요새 여의도에다 많이 짓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의 의제 규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편의시설의 설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기 위한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을 의제를 해주고, 여태까지 안 해줬지만, 그 다음에 노인 시설을 해주기 위한 협의가 받는 것으로 이미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데이케어 센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외곽으로 털어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고 우리가 모셔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단지의 경우에는 데이케어 센터를 부정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단지에서 모실 수 있도록 해서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노후계획도시와 재건축 사업에서는 데이케어나 이런 센터를 질 수 있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1번까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